자, 첫방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이게 원테이크로 가는 그냥 녹화 방송인 줄 알았다가 예. 예, 이렇게 뭐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되는 줄 몰랐는데 어쨌든 뭐 재미있네요. 예, 전혀 저희들은 뭐 편집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예, 지금 베트 우모님 지금 핀란드에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핀란드에서 지금 보고 계시네요. 핀란드에 들어오셨는데, 자 지금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 휴전선을 통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도 원통하고 비통한 일입니다만은 다시 대한민국이 촛불 세력들과 태극기 세력으로 이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참담할 심정입니다만은 자 그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그래도 선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네. 자 그 점은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시절이 진짜 하수상하고 예. 지금 뭐 이 정도 지금 사태나 정국이면은 그 야당의 그 좀 지도자가 좀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그 약지를 볼 그렇죠. 수도 있는데 예. 뭐 어쨌든 뭐 지금 그 보수 세력이나 우파 세력의 지금 그 문제가 좀 있죠. 좀 결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 일단은 뭐 탄천파와 뭐 탄핵 반대했던 세력들이 일단 융합되기가 너무 어렵고, 예. 그다음에 뭐 우죽순 뭐 전부 다 지금 다 깃발을 꽂는 그런 지금 형국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일단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좀 더 나아가서 2022년 뭐 20대 대통령 차기 대선에서도 저는 여권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아 여권이 아니고 야권이겠죠. 아 야권이죠. 야권이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미 제가 그 지난 6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을 예언할 때 예. 그때 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강 언급했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좀 몰락을 제가 예측했습니다. 근데 아하.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어느 시점에서 예측했습니까? 2021년 신축년입니다. 예. 2000 2021년 신축년이에요. 아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2021년 신축년에 몰락한다. 네네. 그러니까 예.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지만은 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이 그래서 2019년이니까 2년 네. 신축년 몇 월경에 무너집니까? 신축년에 이제 진월이나 추월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이미 그 모멘텀은 이제 진월 그러니까 이제 늦봄경이 되겠죠. 늦봄. 예. 그러면 이제 늦봄이라 그러면 채 2년도 안 남았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종지부가 나는 그런 결과를 보려면 추월이니까 추월 상황은 그 이듬해 이제 양력 1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2022년 양력 1월이 되어야 예.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태로 이제 그 종국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내년 상황은 이제 경자년 아닙니까? 예. 경자년에 우파가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이 이렇게 고지를 선점하고 이런 추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4월 총선은 뭐 이 채널에 이제 뭐 열혈 시청자분들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뭐 팔자산명 시리즈에서는 이제 여권이 최대한 선방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어떻게 보면 좀 우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네. 자,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2021년 네. 늦봄쯤에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는 이제 사판 쪽에서 얘기하는 이게 지금 이판 쪽에서 보신 거고요. 네네. 사판 쪽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은 2년 반이 경과되면 늦어도 3년 안에는 이제 램덕이 온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은 네네. 그러면은 2021년 3월 경이면은 우리가 사판 진영에서 봤을 때도 뭐 그렇습니다. 완전한 뭐 램덕에 네.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축진파 상황인데 이제 예. 이 여권의 그 정권 실세들은 동목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을목일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추월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이제 나버리죠. 그러니까 12월에 난 을목일주고. 예. 또 아마 김정숙 여사도 아마 해월에 그러니까 이제 입동이 지나고 난 을목일주고 보통 이렇게 이제 동월 을목일주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김정숙 여사가 등장했어요. 네네. 이 지금 현재 네네.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는 그 팔자수에 결국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이제 그 축진파 상황이 이제 그 파성인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상을 묘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월지가 이제 충격을 받고 토의 재성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몰락의 이제 그 신호탄은 이렇게 이제 처궁에서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사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측근의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 뭐 측근 가족의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그런 그 정권 몰락의 신호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국이 뭐 문재인 정권의 이제 뭐 시간을 이제 대도 이제 지나쳐서 이제 과거에 돌이켜 보면은 그 뭐 인가에서 이제 그 인자가 이제 언제부터 비롯됐는지 알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후대에서 평가해 볼 일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지금 사태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사태 가지고 정권 몰락까지 연결하기는 어렵다. 네네. 그럼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운세도 일단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운세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총선에서 약진한다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총선에서 일단은 선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진을 한다면은 정권의 몰락은 어려워지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 가지고 문정권의 몰락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 조국 가족 게이트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예측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세계적인 명리학자 이수 선생께서는 전혀 다른 이론을 내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바로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 게이트가 터질 확률이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명리학상으로 팔자수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빅3라고 하는 이제 뭐 소위 이제 그 명리학의 이제 그런 대가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그 욕수님들이 악어처럼 살아라 그랬다고요. 악어처럼. 그때나 뭐 안다고 해서 뭐 말을 뭐 예언을 이렇게 내뱉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우리나라에서 빅3 사실 뭐 외국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저도 뭐 제가 예측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을 할 만한 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뭐 지금 이제 우파 세력들이 좀 더 결집하고 고무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사안은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벌어지는데 내년 연말쯤 해서 기폭이 되는 겁니다. 내년 연말에 뭔가 기폭제가 하나 터진다. 시한폭탄 하나 터지는군요. 우리가 이제 뭐 일관되게 이제 정의로운 얘기를 하고 또 뭐 제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우파 채널의 스피커들도 좀 있어요. 항상 뭐 같은 그 신념하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근데 또 시류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렇죠. 근데 뭐 군자가 이제 의로운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의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의를 말하는 사람이 군자고 그렇게 이제 공자가 말했지만은 아무 때나 그 의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기가 지금 그렇게 뭐 많이 고무되어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또 한 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권 몰락의 신호탄은 잠깐만요. 내년 정권 몰락의 신호탄. 잠깐만요. 자, 지금 이태리 베니스에서 맥스 마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태리에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데. 뭐 유럽 쪽에서 많이 보시는 그렇죠. 정권 몰락 이 중요한 시점. 전 세계 바로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교포님들께서 오히려 국민들보다도 해외 교포들이 훨씬 더 한국 사항을 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지금 이태리에서 막 지금
맥스 마라님께서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바로 그 몰락 시점, 이 시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 세계인들이 좀 이해할 수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 참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내년 진월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2021년 늦봄 3월입니다. 양력으로 그때쯤 일단은 대통령 이제 가까운 육친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야, 대통령 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연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해를 넘겨서 2022년 이제 1월쯤 해서 완전히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제 거의 매듭되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그 물증이 있는 게 아니고 명리학적으로 팔자수에 그렇게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팔자수에 나와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첩보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지금 현재 사판의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이판의 세계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생년월일 그러니까 팔자 정보를 뭐 공개해도 되고 얘기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자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만에 하나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정밀보라고 해서 그래서 뭐 그걸 갖고 뭐 정보를 하는데 그런 거 어렵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뭐 제가 뭐 틀림없는 팔자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경자년에 그러니까 6월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일단 지금 정권 그러니까 여권이 민주당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여권으로서는 좀 이렇게 이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아마 헤드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에서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전략이 서 있을 거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 전략 속에 박근혜 대통령 카드도 포함됩니까? 뭐 그거는 뭐 사판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뭐 이판 사판이 불교용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뭐 올해 이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영웅의 몸에서 풀려난다고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했던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런 영역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팔자를 보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신병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이제 8월을 전후해서 제가 성판대교라고 제가 이렇게 단안했을 때 8월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죠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이렇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그런 석방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실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이태리 막스 마라님께서 지금 이제 이수 선생님의 말씀을 이태리에서도 그런 흐름의 이야기들이 많이 돈다고 얘기하네요. 예리한데요. 뭐 어떤 세계적인 명약점 맞네요. 뭐 어떤 견지에서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점성술사나 뭐 또 어떤 영적인 뭐 그런 뭐 기운을 가진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팔자수라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그냥 예측 분야에서는 팔자술이라는 툴이 독보적이고 그리고 그 팔자술의 영역에서 제가 조면치는 그냥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걸 예고하는 거 아니고 일어날 일을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금한 게 그 팔자수가 그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느 부분에서 김정숙 여사가 등장합니까? 그 이제 처운 뭐 이런 건가? 아마 저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생년이 같죠. 임진년인데 이제 그 축월에 났어요. 축진파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재성의 이제 파예요. 그리고 월지는 이제 가정인데 가정의 그 축에 보면은 이미 그 처와 자식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내궁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축진파 이제 법정불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내궁이라는 뜻은 무슨 그 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궁. 월령인데 그 월령이 이제 재성이면서 그 월지에 이제 그 지장간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이제 명리학적 용어니까 지장간에 보면은 육친들이 처와 자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신축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축진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선 그 신금이 이제 7살 자식인데 자식이 입고된다고요. 입고된다라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 묘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명이 다한다는 뜻이고 입고된다는 것은 법정불상에서
감옥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감옥형이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팔자수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감옥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 그 3월경에 벌써 자식궁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하. 그래서 뭐 이것은 자식궁에서 지금 혹시 청와대 지금 비서실이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팔자수에는 가족궁에서 감옥을 갈 수 있는 수가 하나 발견됐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이수 선생께서 지금 예측하고 예언하시는 이 팔자수, 명리학적인 이 관점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조심해서 가족들의 사항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래도 가족 비리가 없는 정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가족 비리가 없는 유일한 정권 아닙니까? 가족들의 비리가 없는 유일한 정권이 박근혜 정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정부에 가족 비리가 없는 그것만이라도 꼭 해주시기를 게릴라 방송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뭐 가족 비리는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제외하고 뭐 다른 정권에서는 다 이렇게 우리가 겪어왔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 개인의 이제 북한에서 한 개인의 미래사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직설하는 게 상당히 그 부담이 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송구스럽고 무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 아쉽게도 팔자술에는 방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런 술수레를 피움치기라고 해서 뭐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추구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명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명체계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학자에서 한 개인의 이미 지나간 과거사, 지나간 과거사 그건 다 잘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력에 대해서 회한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명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신총재 팔자를 가지고 지나온 삶을 제가 그냥 그대로 제가 서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그것이 그냥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관살이 입고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관살이 입고되면 자식이 이제 법정 불상을 겪어서 이제 뭐 투옥되는 물상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가 다 떨어지는 상황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월지 이제 월령의 이제 내공에 입고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족사의 그 육친의 애사로 일단 나타나는 게 거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2021년 신축년 진월 그러니까 양력 3월이 아니라 4월이네요. 양력 2021년 4월 양력 4월 식목일을 지나서 어린이날 사이에 식목일 지나서 어린이날 사이 그러니까 4월 초에서 5월 초순 사이로 예측하셨어요. 지금 그런 일을 한번 목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우파 운동 하시고 또 보수 세력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뭐 제가 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분명히 내년 여름 경쟁 6월까지는 여권이 굉장히 선방도 할 뿐더러 공기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쯤에 이르러 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그 여권에 이제 힘이 빠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뭐 우파의 스피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시를 잘 따져가지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밝히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 어떤 그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위압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상황이 그 정권의 압박이 일어날 겁니다. 뭐 지금도 뭐 유튜브에 가면 노란 딱지 가지고 또 뭐 불만들이 많고 또 생계에 직접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노란 딱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릴라 방송이 노란 딱지가 거의 노랗게 도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먹고 살만한 위인들이 노란 딱지 가지고 너무 또 애걸 복걸하고 이미 진정되고 그러니까 그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게릴라 방송 같은 경우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데 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왜냐면 토시 하나까지도 이 가이드라인에 잡아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지나치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노란 딱지 굽는 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어차피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이런 겁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뭐 위반을 해서 법규에서 뭐 교통스티커 범칙금을 떼었다. 이러면 그날 하루 형에게 일진을 떼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액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형적으로 이렇게 다칠 수 있는 물상들을 해소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압박을 받고 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그 손실을 보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 나와서 그런데요. 이 게릴라 방송은 노란 딱지뿐만 아니라 방송이 폭파되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궁금증이고 알 권리 아닙니까? 근데 게릴라 방송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차량을 추적했어요. 네. 일요일 날. 그리고 조국 장관이 방배 역점 투슨 플레이스에서 프랑스산 뺑오 쇼콜라를 테이크아웃 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방송을 보도했는데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초 단위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야 이거는 벌떼 공격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악성 댓글이 스토킹 스토크 고소 고발 112 신고 결국 3시간 버티고 게릴라 방송은 그 당시엔 게릴라 TV였죠. 그래서 게릴라 TV가 폭파당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뭐 그래도 우리 게릴라 방송 늘 낙천적이니까 뭐 게릴라 TV 사망했으면 게릴라 방송 만들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15만 구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자기의 이념적 성향도 있고 소신이나 뭐 정의로운 그런 가치를 부르짖는 입장에서 좀 우연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뭐 언론도 좀 형편없고 이게 무슨 뭐 언론 독재도 이런 언론 독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지금 방송 중에 속보가 떴는데 조국 장관이 적격 사퇴했다는 지금 사퇴했다는 속보가 올라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는 그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속보가 지금 막 올랐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늘이 14일이죠. 전격 사퇴했다. 지난 8일 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이다. 자, 게릴라 속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습니다. 팔자수에 있었습니까? 약간 빗나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분명히 조국 장관이 뭐 그 정경심 부인의 구속이 예. 조국 장관의 구속으로 이어지거나 아니 이 사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사실은. 두고 보시면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그 내년 4월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겁니다. 네. 야, 지금 현재 계속 속보가 올라오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장관직 사퇴. 아니 도대체 이게 이거 확실한 건 하나가 우리 이수 선생께서 얘기했던 정경심 교수는 구속된다. 네. 10월 초에서 11월 초 사이에 구속된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글쎄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뭐 연관을 짓지는 않고 그냥 저는 그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명식을 제가 생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일부 방송에서 보면은 제가 그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하지 않고 예. 다시 총선으로 아마 나올 그렇죠.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그냥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아, 전략적 행보다. 네. 야, 이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는 게릴라 TV 폭파 작전이 실패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게릴라 TV 조국 법무부 장관 뺑오 쇼콜라 빵을 찍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 우리가 게릴라 방송이 내보낸 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청문회 때 자기는 사회주의자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빵은 사회주의의 상징이 빵 아닙니까? 그것도 프랑스산 뺑오 쇼콜라를 먹는 걸 게릴라 방송이 촬영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물론 근데 뭐 조국 장관이 뭐 빵 한 조각이 무너졌을 리는 없겠지만 썼고 예. 그다음에 뭐 프랑스 빵 먹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거는 그 좀 가십거리 그렇게 너무 좀 이렇게 경박하고 아하. 그 보수 세력들이 그좀 이렇게 좀 그 뭐 제 체질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인데 예.
어쨌든 뭐 조국 장관이 지금 사퇴했다. 이것은 예. 뭐 일단 조국을 좀 수습하고 예. 그리고 다음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라고요. 네. 예, 지금 방송 중에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변 전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표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화가 났군요. 이 화가 난 표현이에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재개정 작업도 본격화했습니다. 어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 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의 부담을 덜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조국 올림. 예. 야, 예, 이게 뭐 제가 오늘 일정을 한번 봤는데 예. 제가 이게 제가 뭐 보수의 투사도 아니고 이런데 참 비장한 사태문 같은데 참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이 밀려옵니다. 예. 이게 무슨 뭐 결국은 뭐 자기가 그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걸로 자평하네요. 아하. 이게 이제 시를 잘 모르겠는데 시가 경호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관 욕구이 돼가지고 예. 매일매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 사퇴를 하고도 조용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하. 또 한마디씩 할 거예요. 예. 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만 지키면 되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올 것이고.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 예, 아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속되니까요. 예, 구속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럼 자, 조국 동생 역시 조건 씨도 구속됩니까? 제가 뭐 동생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 급수가 낮다. 급수가 낮다. 오케이. 급수가 게 아니라 그게 예. 뭐 그건 뭐 융동학은 지금 전 이사장인 뭐 조국 어머니까지 제가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급수가 예, 낮기 제가 때문에 예. 세계적인 대가시니까. 급수의 차원이 아니라 명식에서 예. 그 동기간을 상징하는 그 비겁성의 추이를 예. 잠깐 생시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역시 대가답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선 초궁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초공에 문제가 있었다. 예, 초궁에 그 제가 이제 갑수를 되면은 그 진월생인데 이렇게 예. 똑같이 수가 입고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자녀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월지의 내용이 입고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우리 이수 선생님, 예. 지금 우리 방송 중에 우리 최인혜님께서 시청자분께서 이거 조국 사태 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쇼라고 가볍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제가 약간 전략적인 행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략적 행보. 이미 다 계산되어서 네, 거기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군요. 예. 예,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어제 당정청,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정청 회의까지 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 사태는 정말 의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태문의 문맥을 저도 방금 지금 이제 뭐 신청자 육성을 제가 들었는데 예. 그게 보면은 뭐 이제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 내가 이제 예.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딱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 있지만은 그렇죠. 검찰개혁의 그 불쏘시개로 결국 자기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퇴한다라고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제가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보수투사도 아닌데 예. 뭐 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적절치 않고 예. 어쨌든 향후 추이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자, 끝으로 그 마지막으로 네. 2021년 4월 초에서 양력 4월 초에서 네. 5월 초까지는 네네. 문재인 대통령 가족사에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네. 푸셨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축진파라는 그 운기에는 우선은 초궁에 일단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 초궁에 일단은 뭐 문제들이 막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예. 정작 법적 물상을 받는 당사자가 일단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녀궁에 일단 문제가 나타난다고 일단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예. 더 이상 그 뭐 얘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왕이면 뭐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순정이 뵙게 되고 또 이렇게 뭐 갑자기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좀 즐겁고 재밌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저도 뭐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예. 뭐 이렇게 제가 일단은 얘기를 했고 제가 뭐 결코 이렇게 가볍지 않은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둬서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제 특집 우리 게릴라 방송 구독자 15만 돌파 특집 방송 지금 두 번째 꼭지를 이어갔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세 번째 꼭지가 20대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가 가장 우리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방송이 종료되는 순간 10분 후에 다시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야. 대통령 20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지금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방금 우리가 방송 중에 이거 라이브다 보니까 네. 돌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과연 이 그림이 어떻게
맞춰주지 명략적으로 10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이제 방송 내리기 전에 일단은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예. 사퇴가 좀 된 건가요? 지금? 사퇴됐죠. 예, 지금 그러면 발표했으니까요. 어쨌든 뭐 전 법무부 장관이 예. 어쨌든 내년 상반기 3, 4분기까지는 강력한 그 여권의 예. 대권 후보로 계속 부상될 겁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히려 더 부상된다. 네네. 결과는 뭐 제가 아, 잠깐만요. 예. 그 결과는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게릴라 방송이었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예.